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게 미국하고요, 잘못된 관세 협상 과정이 그 투자를 대규모 미국에 한다. 이래 되면요, 제가 보기에 제2의 IMF보다 더 심각한 고용 지옥이 온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일단은 이게 그 AI 시대가 되면 기존의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을 AI 기계가 인공지능 대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부터 이게 그 새로운 직업군이 생길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엄청나게 고용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유발 하라리 책이나 이게 미래학을 다룬 책 보면요, 일시적으로 이게 고용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의 최고 기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그 회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익도 많이 나고요. 빌 게이츠 유명하잖아요. 근데 올해 그 세 번째 고용을 줄였다고 합니다. 올해 한 번에 6,000명을 해고하고요. 또 이게 그 전에 저성과자 해고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관리자급 40, 50대 중간 관리자급을 9,000명까지 해고했더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그 AI 시대 우리 대위기거든요. 물론 이제 AI 전문가나 새로운 또 이게 직업군이 생길 때까지 과도기적으로는 엄청나게 고용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요, 지금 현재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도요, 우리도 이게 그 AI 뭐 투자하고 뭐 100조 투자한다 이러잖아. AI 3구, 3대 강국.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통신회사 위주로 지금 이게 대규모 가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특히 그 40, 50대 가장 좌파죠. 이 40, 50대가 이게 뭣도 모르고 이게 이재명이나 좌파 지지하는데요, 곧 아마 이게 자기들 지옥으로 이게 떨어질 겁니다. 지금 40, 50대가 이게 뭣도 모르고 좌파 정책을 옹호하는 데 심각합니다. 지금 KT 있잖아요. 여기도 이게 50대 과장 인력이 수두룩한 KT가 대규모 희망퇴직 2,800명이 해서 떠났다. 와, 심각해요. 이게 KT가요, 2,800명이 회사를 떠났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거의 비슷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이게 같은 통신 이쪽이 AI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자동화. 그러면서 그 LG U 플러스도 3년 만에 대규모 희망퇴직을 이렇게 그 진행하는 LG U 플러스. 그 다음에 SK텔레콤도요, 50대 이상 해가지고 현재 그 희망퇴직 위로금을 3억으로 원래 5천만 원인데 이래가지고 완전히 40, 50대 중간 관리자를 물갈이 한다. 이런 얘기. 통신회사 위주로. 이거는 이제 그 AI 자동 인공지능이 되다 보면 이게 그 이미 미래적인 추세니까요. 그러면 이게 40, 50대 대규모 실업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재고용하거나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4,100억 달러 중에 3,500억 달러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는 여기에 그 펀드에 넣어라. 그러게 이익금 90% 우리 가져갈게. 이러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전체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펀드에 넣으면요, 우리는 이게 그 알거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환율 방어나 어떻게 합니까? 환율이 지금 벌써 이게 그 1,400원대 이런 식으로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게 환율이 폭등하는 거죠. 이걸 이게 평가절하라 합니다. 원화 가치가. 이것만 해도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그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지금 모든 게 조선부터 미국에 투자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아,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에 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돈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는데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현대차가 계속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겨야 관세 15% 가지고 이게 경쟁이 안 되니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게 부품회사도 북미 FTA가 체결된 멕시코나 이런 쪽으로 나가거든요. 아직도 자동차 부품은 무관심입니다. 멕시코하고 미국이. 완성차만 25% 때릴 거예요. 멕시코도 지금 심각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계속 생산 기지를 외국으로 옮길 수밖에 없고, 특히 진짜 중요한 2차 전지 이런 부분들 전부 미국에 공장 안 짓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기차, 그 다음에 조선, 특히 반도체, 지금 이게 전부 미국에 투자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은 40, 50대 구조조정에서 다 잘라내고, 우리나라는 신규 투자가 없고, 미국에 다 투자하면 저는 고용 지옥이 온다 봅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 지옥이 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제대로 협상도 못하고 완전히 싹싹 긁어가지고 미국에 다 갖다 바치는 이런 매국적인 합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마디로 약점이 잡힐 때 트럼프가 이재명이를 인정하고 너 부정선거 된 놈이지, 너 북한에 돈 갖다 준 놈 내 제재할까? 너 미국에 5년 동안 못 오게 하면 너 대통령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협박하니까 트럼프가 이재명이가 찍소리 못하고 고양이 비치처럼 내를 좀 대통령을 한번 만나면 주세요. 내가 그럼 달라는 대로 다 갖다 줄게요. 이래가지고 이런 합의가 된 거예요. 당당하게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 이런 합의가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좌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완전히 긁을 때까지 한번 긁어보자. 어차피 이놈들이 나쁜 놈들인데 한번 달라는 대로 다 요구해보자. 이럴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인정사정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저는 미국에 완전히 우리나라 투자 여력을 전부 미국의 투자 약속대로 하면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완전히 공동화되면서 끝장납니다. IMF 때보다 저는 실업자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게 거기다가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세요.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이고 또 상법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세 인상. 이러면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도 한국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벌써 유럽 상공회의소 400개 기업이 있는 여기서 철수하겠다. 한국 시장 철수하겠다. 노란봉투법 이게 사장들이 원청업체가 다 죽겠다. 오히려 이래가게 떠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나라 완전히 앞으로 제가 보기에 실업자가 엄청나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고용 최악의 참사가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요, 40, 50대 이 세대가요, 이재명이라는 이런 좌파 정권을 지지한 혹독한 대가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예요. 좌파 정권을 선택한 이런 대가를 본인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치를 겁니다. 심각한 문제.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좌파 정권 오니까 미국의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투자, 이걸로 고용 지옥이 오고요. 두 번째는 노조 위주로 전부 하다 보니까 외국 기업이 다 떠나갈 거 아니에요. 제가 돈 있는 대기업이라도 우리나라 노조, 노란봉투 이런 데 투자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 완전히 제조업은 공동화돼서 끝난다. 이렇게 되면 역대 아마 IMF 때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최악의 고용 참사, 완전히 고용 지옥이 온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걸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원래대로 AI,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면서 자연적으로 실업률이 급증할 과도 이런 게 있는 추세인데,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봐도 알잖아요. 우리나라 통신업체들도 전부 인공지능으로 많이 하니까 많이 줄거든요. 은행도 그래요. 은행도 전부 자동화 전산되니까 직원이 점포가 다 줄잖아요. 전부 인터넷 뱅킹하니까 점포가 줄면서 실업자들이 지금 폭증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어려운 지옥인데, 이거는 그래, 그렇다 칩시다. 이거는 좌파든 우파든 이거는 추세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문제는 좌파 정권이 또 이게 특수한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이게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국을 최악의 합의로 그냥 끌고 가잖아요. 인정사정 안 봐주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싹싹 털어서 미국이 투자하는 이거야말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런 고용 참사 지옥을 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노란봉투법이나 말도 안 되는 노조 천국을 만들어주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기업까지 철수하겠다. 이거는 정말 삼중고죠. 보세요. 투자 여력을 전부 미국의 협상에 따라 국내 투자가 전부 외국 투자로 바뀐다. 그 다음에 노조 말도 안 되는 악법으로 기존에 있던 기업도 떠나간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나 산업의 트렌드에 따라서 대량 실업이 원래부터 놓는다. 이런 상황이 완전히 트리플 세 가지 대악지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다. 결국에 좌파들은요, 공무원 늘려가지고 실업률 올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에게 필요합니까? 생산성이 있습니까? 정말 공무원만 많으면 나라가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하는 집마다 보세요. 하는 집마다 법인세 올려, 그 다음에 노조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게 편들어줘, 그 다음에 기업인들은 중대재해 하는 남에게 다 잡아내려고 징역 20년 때려. 여기서 누가 한국에 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 좌파 이재명 정권이라도 종식시켜야 조기에. 그래야만 그나마 희망이 있지. 이런 이재명 좌파 정권은 바로 희망이 없다. 나라가 바로 무너지면서 고용지옥, 고용참사로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통신회사들 말씀드리고, 거기에 미국의 잘못된 협상으로 모든 투자력이 외국인 나간다. 이걸 두 번째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노란봉투나 말도 안 되는 악법으로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요, 재밌는 게 공무원 노조나 공기업 노조 있죠. 이 사람들에게 이재명이하고 협의하자고 하면 이재명이가 거절하면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이 확대가 돼요. 따라서 삼성그룹의 하청업체가 있으면, 야, 이재용이 이리 와. 이재용이 내하고 협의해. 이러거든요. 그러면 공기업 노조가 있다. 예를 들어 공기업이 있잖아요. 코바코, 방송광고공사 코바코 민영삼 원장이잖아. 민영삼. 그러면 노조가 있는데, 노조가 민영삼 원장 보고 합의 단체 결습하는 게 아니고요. 민영삼 코바코 사장을 누가 임명했어요? 다 이재명이가 했잖아. 예를 들어 윤석열은 대통령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원청 사용자가 되는 거야. 모든 공기업이나 공무원들도 지금은 장관하고 부서별로 하거든요. 근데 장관이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했잖아.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되면요, 모든 공무원 노조나 또 공기업 노조도, 야, 이재명이 내하고 단체 협상해. 안 하면 너 처벌이야. 이래 됩니다. 결국에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이재명의 발등을 찍게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온다. 이거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지금 대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좌파 정권 종식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